관객 수로 박스오피스를 정했다가 7월 1일부터 박스오피스 바꿔요. 매출로 합니다. 이렇게 매출로 바뀌면 그동안의 박스오피스가 바뀌어요. 누가 1위로 올라오냐? 예, 배드테이스트. 오늘 시간은 녹화방송입니다. 라이브는 아니고 녹화방송이고요. 저희가 한동안 또 극장산업, 영화산업, 흥행 예측하고 분석했던 흥행판을 이번 주부터 다시 좀 재개를 하려고 하고 가급적 매주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요. 한국에서 정말 이 영화산업 충무로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나중에 아마 충무로 뒷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배급 전문가이시고 한국 충무로의 산 증인 우리 이하영 대표님과 함께 이 코너 진행하는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로 감이 떨어져서 망했는데 다시 극장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하영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죠?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신뢰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보겠는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흥행판이라는 게 귀신도 모르는 건데, 잘못해가지고 또 나락으로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극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 이하영 대표님 줄기차게 다 망했다, 혹은 다 망해야 한다 주장하셨는데 살아나고 있어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습니다. 할인 쿠폰도 한 450만 장 정도 풀었고, 문화의 날도 2번으로 늘다 보니까 극장들의 활기를 좀 떼기 시작했고, 1700만, 1800만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한 왕가 사는 남자 같은 영화도 좀 나오고요. 다시 극장이 살아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어서 흥행판도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망할 거라고 주장하셨던 우리 이하영 대표님, 요즘 극장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6월 말이 되니까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헐리우드발 분석이 먼저 나왔습니다. 보통 잘 됐대. 2019년, 우리가 2018년을 얘기하는데, 그때 전체 박스오피스가 한 18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18조 원, 17조 원인데, 지금 예상이 하나 나왔어요. 올해 예상이 한 15조 원을 넘을 거다. 그러면 거의 코로나 이전에 근접해 가네요.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신호를 막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Z세대들이 이제 영화관에 오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그들은 극장에 가는 습관이 안 들여졌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했다. 그들이 극장에 올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었지만, 그들이 극장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극장을 찾고 있다라는 이제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지금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관객 수가 한 5,7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5,700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작년에는 4,247만이었어요. 6월 말까지. 그래서 약 34%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냐?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23년에 관객이 6월 말까지 해서 5,838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 좀 감소한 수치입니다. 근데 2019년에 비하면 한 37% 정도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 수치입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만큼 관객이 들었다, 작년보다 잘 들었다, 이유가 뭐지? 역시 영화로 인한 관객 수 회복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데, 왕가 사는 남자 올해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군체, 3위가 살목지, 4위가 프로젝트 헤일 메리, 그 다음에 5위가 만약이 우리. 이 5편이 현재 전체 스코어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이 굉장히 큰 스코어를 만들어서 5,700만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행작이 나오니까 전체적인 흥행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셈이네요.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역시 쏠림 현상. 예전에는 여러 편의 영화가 동시다발적으로 흥행이 골고루 잘 됐었는데,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도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흥행의 모습은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한국 영화에서 잘 됐다고 하는 서울의 봄이라든지 파묘라든지 이번에 왕가 사는 남자의 흥행 그래프를 보면 다 역주행 스타일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신중해졌다는 뜻이에요. 관객들이. 남들이 다 확인해 준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영화 티켓을 끊는 스타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티켓값이 비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관객 입장에서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신중함이 쏠리는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싸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비싸니까 골라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는 2주차, 3주차, 4주차가 더 잘 되고 있다는 건데 언론에서 보면 오히려 뭐 왕가 사는 남자도 그렇고 뭐 최단기가 무슨 1000만 이런 기사들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이전 1000만하고는 어떻게 유형이 좀 다른가요? 뭐 1000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3주차에 거의 1000만이 넘습니다. 센 영화들은. 근데 거의 그 3주차로 가는데 기존에는 첫 주에 관객들이 몰렸다면 지금 2주차, 3주차의 관객이 더 몰려주는. 그래요. 네. 왕가 사는 남자는 4주차까지 역주행을 했어요. 4주차에 탑을 쳤어요. 그러면 1주차보다 2주차가 더 높았고 2주차보다 물론 그 사이에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4주차에 더 셌던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왕가 사는 남자가 4주차에 넘어간 게 3월 달이에요. 비수기 시장이었는데 비수기 시장에 탑을 쳐요. 그러니까 이 머스트씨,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 영화에 대한 판단이 관객들로 하여금 되게 신중해졌는데 한 번 판단했으면 다 글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영화들이 예전에는 1주차, 2주차, 3주차 넘어가면서 드롭이 컸는데 지금 드롭이 안 커요. 근데 이 현상은 헐리우드도 똑같아요. 지금 한번 관객들로 하여금 선택을 받은 영화는 2주차, 3주차의 드롭이 적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한국 극장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군체가 잘 되고 있고 500만 넘었죠. 500만 넘었고 와일드싱은 그래도 겨우겨우 힘들게 한 100만 넘었네요. 한 130만 가까이 됐네요. 그리고 헐리우드에서도 올 상반기 최대 의외의 히트작 그리고 최대 히트작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마이클이 굉장히 잘 됐어요. 헐리우드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잘 됐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마이클 잘 됐죠? 한국에서 이제 마이클이 이제 160만. 160만. 지금 마이클이 현재 북미 박스오피스 2위예요. 한국에서도 백룸이 의외로 또 잘 됐어요. 전 백룸 영화 보고 야 이거 흥행은 힘들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바이럴 특히 유튜브와의 상관관계를 뗄 수 없는 게 제가 놀란 게 백룸 예고편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한글로 번역해서 제가 예고편을 올렸거든요. 근데 조회수도 잘 나왔는데 그 조회수가 뭐 기대된다 보고 싶다가 아니라 대부분 야 이게 영화가 나와? 그러니까 백룸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바이럴인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게 이거 만든 감독이 유튜버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유튜브로 한국에서 유명한가? 한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나는 백룸을 20만 되겠냐? 저도 그랬어요. 막상 영화를 봤는데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이거 흥행 안 되겠다. 영화적 쾌감도 없고 잘 되더라고요. 이게 100만을 넘기길래 반만 지금 시즌이 그 공포영화 시즌으로 지금 한다 하더라도 공포영화 지금 많이 또 개봉됐는데 이거 얘까지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관객이. 해외에서는 이제 유사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미에서는 백룸, 한국에서는 살목지. 살목지도 우리 멤버들은 거의 몰랐는데 괴담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그 TV 방송 괴담 소개하는 방송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방영돼서 살목지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영화판 떠나야겠죠. 흐름도 못 읽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판 분석을 하려면 영화판만 보면 안 되고 이 인터넷과 젠지, G세대의 취향을 알아야 이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걔네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또 같이 놀다가는 이상한 얘기 들을까봐. 딸 있잖아, 딸 있으면서 뭘. 하긴 딸이 아빠랑 대화 거의 안 하지. 배급사들은 좀 이번에는 어떤 영화사들이 힘을 좀 쏟았는지. 왜냐면 배급사들이 투자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상반기 배급사들 결과는 어땠나요? 올해 위너는 쇼박스죠. 쇼박스. 네, 지금 현재 왕가 사는 남자 1등 하고 있는 전체 박스오피스 왕사남, 그 다음에 2위를 하고 있는 군체, 3위를 하고 있는 살목지, 다 쇼박스예요. 5위를 하고 있는 만약이 우리 다 지금 쇼박스 겁니다. 네, 오늘 뭐 쇼박스 위너입니다. 쇼박스가 이렇게 상반기 베스트 5 중에 4편을 배급을 했다는 건 결국 그 영향은 기존의 메이저 빅4죠, 빅4. 네네. 그 중에서도 이 극장들 가지고 있는 특히 뭐 대표적인 CJ가 투자를 줄이면서 쇼박스가 결국은 이렇게 독식하는 구조가 됐다라고 분석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한 회사가 독식했던 적은 없잖아요.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뭐 몇 개 회사가 막 독식한 적도 있고 제가 있었던 시네마 서비스 시절도 그건 너무 옛날이고 너무 오래 갔나? 한 20년 그러니까 전 아니 얘기 뭐 아니야?
예전에 뭐 CJ가 거의 뭐 독식을 해가지고 1, 2, 3이 다 자기 CJ 영화도 한 적도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신뢰를 하고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면 베팅을 해야 되는 때는 베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슈박스는 제대로 베팅을 한 거고 지금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 1, 2, 3위가 슈박스, 롯데, 메가박스예요. 그들이 몸을 사릴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베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가져간 거고 위기를 기회로 딱 잡은 거죠. 슈박스 보고 배워야 돼요. 슈박스는 지금 극장도 없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메가박스 얘기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할 것 같고 CJ는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를 거의 없앴죠. CJ가 하는 것은 안전빵 있잖아요. 타짜, 홍가요? 그다음에 국제시장 2. 이게 과감한 투자야? 그렇네요. 이걸 글로벌로도 못 가요. 그렇네요. 지금 국내 시장은 글로벌로도 가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로 가려고 호프도 만드는 거죠. 깐느 가서 군체도 판 거죠. 외국에서 우리 IP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커져요. 그런데 지금 뭐 국제 시장 가지고 해외 나갈 수 있어요? 타짜 가지고 해외 나갈 수 있겠어요? 이런 시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1등 회사인 CJ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곧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망하겠구나 이제 망하길 바라시는 건지는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망하겠구나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흥행 분석은 그렇게 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부채도서를 능가하는 흥행 예측. 지금 7월달이 만만치 않아요. 7월달이 영화들이 대작들이 조금 붙습니다. 일단 올해 최고의 대작인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 호프가 있어요. 호프가. 호프의 목숨을 걸죠. 플러스 M은 메가박스 위기상황이잖아요. 목숨을 걸 정도의 영화인데 또 이게 또 대작이야. 그리고 깐느에서도 호평을 받았어.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1000만 가지고는 안 돼.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돼. 과연 얼마큼 들까 이거잖아요. 거기다가 7월 15일 날 개봉이에요. 왜 7월 15일일까요? 왜 그렇죠? 보통 우리가 가장 좋은 시기를 30주, 31주 차예요. 그게 7월 말 8월 초예요. 방학이 시작되는 중가요? 그게요. 7월 17일이 재헌절이 휴무였던 시대가 있어요. 과거 지금 휴무가 아니죠. 네. 이때 최고의 시장이 7월 17일 주가 있었던 주가 최고의 시장이었어요. 왜 그랬죠? 휴일이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7월 17일이 연휴가 끼면서 큰 시장이었는데 휴무가 안 되면서 이게 점점 밀려가지고 7월 말 8월 초가 최고의 시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 7월 17일이 휴무입니다. 올해부터 7월 17일이 다시 휴일이 된 건가요? 저희 이제 배급하시는 분들은 이 휴무에 되게 예민해요. 달력이 딱 나오잖아요. 휴무부터 막 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 배급 날짜를 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7월 17일이 재헌절이 휴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일이에요? 네. 그 금토일. 근데 2주 후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강력한 라이벌이죠. 네, 있죠. 근데 그 관계가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은 마블 영화 중에서는 조금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블 영화를 그렇게 굳이 보지 않는 관객들도 스파이더맨은 보는 관객들이 좀 있어요. 워낙 청춘 영화 같은 그런 풍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5일에 호프가 개봉하고 2주 후인 7월 마지막 주 29일에 스파이더맨이 개봉을 합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배급을 아주 황금 일정으로 잡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잘 될까요? 일단 무조건 1000만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바램은 이거는 1700까지 가야 되지 않나? 관객들 몰리는 시즌이거든요.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관객이 있어요. 지금 여름 시즌은요, 일단 관객들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개봉을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 이후에 개봉을 하면 관객들은 옵니다. 아주 극장 흥행상 주목해 볼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영화만 가지고, 우리 이하영 대표님이 영화만 가지고 최종 스코어를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첫 주 흥행 수치를 좀 보고 나서 최종 얼마나 갈지를 예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측할 것은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토이스토리가 있었고 5가 있었고 지난주에 슈퍼걸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들 영화가 대충 어느 정도 흥행이 될지 지금부터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이스토리 5 뭐 좀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난리 났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고 이제 그만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뭐 토이스토리는 힘이 세요. 국내에서는 2주차에 누적 관객이 얼마 들었죠? 일단은 토이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토이스토리가 4가 2019년에 개봉됐었어요. 2019년에 6월 20일 같은 주입니다. 올해랑 같은 주에 개봉이 돼서 그 당시에 토이스토리 4가 전체 관객 수가
340만을 동원합니다. 코로나 직전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340만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야, 이 5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되게 궁금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되는 걸 좀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관객들의 지금 전체적 흐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이스토리를 봤던 관객들이 지금 다 아저씨들이 됐잖아요. 예전에 그 젊은 관객들이.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또 볼 수 있는데 일단 2주차로 접어든 토이스토리가 지난 주말 관객 수 금토일입니다. 주말 관객 수 50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2주차가 되면서 누적 관객이 162만이. 토이스토리 4보다는 한 27에서 28%좀 하락된 낮은 모습입니다. 그게 저도 이번에 몰랐는데 토이스토리가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대박나는 프랜차이즈는 아니더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대박이 맞고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인 건 맞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놀란 게 주토피아 2가 850만인가가 들었더라고요. 근데 토이스토리가 훨씬 더 큰 IP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전작들 흥행 보니까. 픽사의 최초로 픽사를 만들고 픽사의 최초 영화가 토이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그 지금 추세로 보면 토이스토리 5 총 관객 수 얼마 예측하시나요? 현재 기대되는 관객 수는 이제 토이스토리 4가 340만인데 이거보다 많이 떨어진 240만 정도 예상합니다. 최종 관객 네. 240만이요. 네. 내일이죠. 내일은 뭐 마티 슈프림 정도만 제외하면 아주 큰 영화는 없어요. 내일은. 이게 뭐냐면 호프 때문에 그러니까 예. 호프라는 것이 너무 세 보이니까 개봉하기가 두려워요. 7월 15일이 호프 개봉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이제 방학이랑 겹쳐서 잘 될 것 같은데 22일 날 없어요. 메인 상영작이. 또 29일 날이 스파이더맨이잖아요. 그 딱 중간 주인 22일 주가 사실은 앞뒤로 너무 세서 영화들이 피했더라고 다. 헐리우드 영화도 피했어요. 네, 맞아요. 그 때문에 지금 이따 호프라는 게 워낙 세 보이니까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걸 악지라고 그러는데 안 좋은 땅. 이게 이제 배급의 룰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애니메이션 하면 기본적으로 아동 관객 관람층이 좀 있잖아요. 가족 관람층. 만약에 토이스토리를 22일 날 이때쯤이면 거의 중고등학교까지 다 방학이지 않나요? 22일쯤이면 토이스토리 이때쯤 만약에 그냥 야 호프랑 우리 관객층은 안 겹쳐 하고서는 이날 넣었다면 흥행이 더 잘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방학이라는 것이요. 7월 말이에요. 초등학교 방학이. 그럼 수채 8월에 개방하는 게 낫죠. 차라리 8월에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6월 말에 개봉했을까? 한국에서는 차라리 방학 시즌을 노리는 게 낫지 않나? 미니언즈는 딱 보니까 초등학생 방학 맞춰서 개봉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미국하고 한국이 이제 동시에 개봉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잘못하면은 미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막 영화가 흥행이 안 되면은 한국에서 개봉도 못 하거든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난 주말 한국에서는 토이스토리 5가 흥행 1위를 기록했고요. 2위가 반갑게도 한국 영화네요. 2위 역시 오늘 녹화하는 오늘 저녁에 라이브 하는 바로 줄리아의 눈을 리메이크한 눈동자. 저는 좀 걱정이에요. 우리 또 이하배 대표님이 배급에 참여하셨는데 일단은 오래간만에 등장한 신민아 배우가 있다. 예. 이거를 일단 가져가자는 거지. 신민아 배우가 그렇게 흥행성이 있나? 좋은 배우죠. 배우가 좋은 건 좋은 건데 좋은 배우예요. 배우가 좋다고 영화가 흥행되는 건 그리고 아니잖아. 기대되지 않아? 그렇게까지. 줄리아의 눈에 나온 그 여배우 그와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지난주 개봉해서 첫 주말 관객 23만, 누적 31만으로서 한국 영화 요즘 영화 치고는 워낙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이라 야 이거 잘 될 거야 싶었는데 진짜 막 20만도 안 되는 영화들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23만, 그 누적 31만이면 저는 그렇게 나쁜 수치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아쉽죠. 네, 좀 아쉽죠. 아쉽죠. 그리고 한 7, 80만까지 좀 가고 그래야 뭐 요 정도 규모의 특히 장르 영화들이 최종적으로 한 2, 300만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정도 영화들이 많이 나오던 한국 영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시자고요. 감독이 젊은 감독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독도 젊은 감독이더라고요. 네. 신인 감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장에. 연기현 감독인가 이름이. 그래서 눈동자를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물론 관객은 23만이에요. 이게 100만은 안 됩니다. 100만 가기 힘들어요. 그래요? 네. 100만에 가려면 그 처음 힘이 뭐냐? 그게 38만이에요. 100만은. 그런데 좀 아쉽죠. 그리고 현재 3위는 개봉 6주 차인데 역시 군체가 여전히 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즌이 호러 시즌이니까 처음에 1위를 하고 4주 동안 1위를 해요. 지지난주에는 2위를 했다가 이번에 3위로 떨어진 거거든요. 보니까 진짜 드롭률이
적어요. 예전에는 개봉이 촘촘히 있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새 영화가 들어오면 쳐내고 또 새 영화가 들어와서 쳐내고 그럼 얘는 또 밀리고 또 새 영화 쳐내고 그럼 전체적으로 1년치 관객들은 많이 들지만 영화마다 매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한번 잘 되기 시작하면 안전빵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떤 영화 들어와도 새로 개봉해도 안 밀리더라고요. 현재 군체가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화는 현재 571만이지만 600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떨어졌고 600만 하지만 어쨌든 한국 영화의 흥행에 있어서 허리급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러게요. 요 정도급 영화가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박스오피스 현재 올해 것만 보더라도 1000만 이상 든 거를 한 편, 500만 대 한 편, 200만에서 300만 대가 4편, 100만 대가 8편이에요. 그 많은 영화가 개봉됐지만 이렇게 해서 14편밖에 안 돼요. 100만 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급 영화들 지금 실종된 상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한 300만에서 500만 정도 드는 영화들이 좀 수십 편 쏟아져야 되게 건전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중급 영화가 등장한 것 자체가 저는 반가운 게 지난 몇 해 생각해보면 또 그 와중에 간간히 1000만 영화들 나왔죠. 뭐 파묘도 있었고 서울의 봄도 있었고. 근데 나머지 영화들은 100만 가기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한국 영화들이 특히나 더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중급 영화들 뭐 2, 300만 그리고 500만짜리 영화도 나오는 게 좋은 흐름 같아요. 이 정도 영화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 회사가 많이 버느니 여러 회사가 다양하게 벌어서 그 회사들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장르를 개발해서 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서 관객들이 다양하게 시장에서 다양한 걸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쏠리게 되면은 맞아요. 안 좋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너무 불행하잖아. 그러면 모든 영화의 성공 기준이 1000만이 된다는 게 너무 불행하잖아. 1000만 아니면 이건 무슨 뭐 몇십만이니. 그러면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다 진짜 로또 맞기 기대하고 영화 만들어야 되잖아. 너무 불행하잖아. 어쨌든 4위는 그래도 와일드싱이네요. 와일드싱은 지금 주말에 7만 명 더해서 현재 누적 스코어가 123만이네요. 보니까 와일드싱이 야 이거 100만도 못 넘겠는데 싶었는데 주말에 좀 버텨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23만까지는 갔네요. 예.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이 영화는 뭐 1위도 한 번도 못 했는데 아쉽지. 예. 네. 왜 그렇지 했을 때 개봉 시기의 문제점이었어요. 코미디 영화가 5월, 6월에 들어오기는 조금 애매한 시장이거든요. 예전에 럭키라는 영화가 있을 때 럭키가 먹었던 시장이 10월이거든요. 지금은 관객들로 하여금 니즈가 좀 약했던 시장에 들어와서 고전을 한 영화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지방선거하고 겹쳐서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서 코미디가 안 됐나? 오히려 이럴 때는요 센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요. 네. 정말 충격적인 건 바로 5위예요. 슈퍼걸. 아무래도 지난주에 메인 상영작이었고 특별관 IMAX, 4DX, 스크린X의 대부분의 관을 가져갔던 슈퍼걸이 주말 관객 6만 2천 명, 누적 11만 명.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쫄딱 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쫄딱 망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헐리우드에 특히 워너는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 스코어에 못 미치는 바람에 DC 입장에서는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20만도 못해요. 아 정말요? 이 네. 추세로 가면 20만 힘들다. 네, 20만 야, 못하죠. 진짜 비참하네. 왜냐하면 동력이 없어요. 이제 동력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슈퍼걸은 지금 모든 이제 뭐 헐리우드 리포터라든가 뭐 데드라인이라든가 모든 그 연예 매체들 해외 연예 매체들이 슈퍼걸의 흥행 참패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서 저도 읽어봤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IMAX에서 점유율이 슈퍼걸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전체 IMAX 흥행 비중 중에 슈퍼걸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헐리우드에서도 이제 드디어 특별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 아이맥스에서는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슈퍼걸이. 근데 아이맥스를 제외하고는 전혀 일반관에서는 관객이 안 들고 있다. 한국에서는 CGV가 잘하고 있는 특별관 중심의 일반관의 개보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논의를 실제 헐리우드에서 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 그렇게 베스트 5 좀 말씀드렸고요. 뭐 이거 이외에 뭐 딱히 뭐 눈여겨볼 별다른 특이점은 없죠. 어쨌든 7월 15일까지는 큰 영화 없이 지금의 수준으로 계속 이어가겠네요. 크게 변동은 없겠네요. 네. 바로 이제 호프로 가는 시장으로 음. 하다 보니까 관객도 많이 줄 거고 없을 거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할인권이 예. 2차 할인권이 호프 개봉주에 아마 2차 할인권이 발매가 됩니다. 한 야, 225만 장 정도. 예. 호프는 이래저래 요건 다 갖췄구나. 아니 개봉주에 정부 지원 할인 쿠폰 풀리고 그 다음 주에는 문화의 날이잖아 또. 네네네. 야 호프는 그다음에 7월 17일 연휴가 있고. 연휴 있고 야 호프는 뭐 1,000만 못 가면 이상하겠네. 그러니까 옛날에 명랑이 2주 만에 1,000만이 드는 것처럼 9일이죠. 9일 만에 1,000만이 든 것처럼 이것도 아마 세게 가면은 9일에서 10일 안에 1,000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좀 궁금해요. 이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헐리우드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은 꽤 저는 힘이 센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야 호프 때문에 안 돼. 이 정도 영화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굉장히 커서 과연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가 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파이더맨까지 쏠림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된다면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극장에서는 1등만 살고 다 죽이는 시장이야? 이런 결과가 나와서 두 영화가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일단은 2주차 정도만 벌려놓으면 둘 다 잘 될 확률이 있습니다. 맞다이로 붙거나 1주차로 했었으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지만 2주차 정도가 되면은 관객을 좀 나눠 가질 확률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요. 왜 그러냐면 스파이더맨이 힘이 센 게요. 마블 영화 그렇게 안 된다 하고 2021년도면 코로나 한복판이잖아요. 근데도 스파이더맨 전편인 노웨이 홈이 800만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지난주 그리고 예측 7월 한번 전반적으로 예측치까지 해봤고요. 오늘 보니까 또 재미난 데이터를 하나 주셨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전 세계적으로 박스 오피스 기준은 매출인데 유독 한국만 관객 수로 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관객 수로 정산하던 전통이 왜 시작된 거예요? 매출이 아니고? 간단해요. 또 옛날 얘기하면 나 또 오래된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오래된 사람 맞는데 뭐. 그런가? 옛날에 극장들이 스쿼를 안 가르쳐 줬어요. 얼마 나왔어요?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방법이 관객들 스쿼를 셌어요. 그 당시는 균일가잖아. 예. 5,000원 균일가였으니까 여기다가 5,000원만 곱하면은 매출을 나오니까. 아니 제가 이제 서울 메인과는 그러는 거는 뭐 그 알고는 있는데 이 아저씨들 숫자 세는 아저씨들 사실 그 아저씨들 일종의 영업도 좀 하고 그러셨는데 지방 극장들은 어떻게 지방에도 그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전국에 상영관이 많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지방은? 이게 네. 집회 개념과 우라 개념과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복잡해. 그럼 나중에 얘기해.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배급하는 지역은 그때 이제 체커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입회자라고 그래서 한 체커라고 분씩 다 줬어 네. 입회자분들. 입회자- 지방에도. 다 극장마다 우리가 집회하는 극장은 다 보냈어요. 음. 그래서 그 버릇 때문에 관객 수로 이제 추측하는 거로 이제 된 거죠. 그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사실 그 관객 수 정확히 뭐라고 불렀죠 그분들? 체커 입회분. 입회하시는 분들 보면 옆에서 막 영업 뭐 무슨 표 있어 이렇게 막 영업도 하고 그러셨어.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확히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정산이 전산망이 안 돼 있을 때라 쉽게 얘기해서 영화가 좋아도 제대로 수익을 못 가져가서 요거를 관객 수를 냈던 건데 혹시 이건 제 음모 이론인데요. 역으로 일종의 이중 스파이 극장에서 그분들한테 좀 찔러주고 야 숫자 좀 줄여 이런 건 없었나? 없었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있었겠지. 그 당시는 그게 뭐예요? 1년 번호가 찍힌 약간의 그 녹색 티가 나는 맞아. 이만한 그 띠에다가 그 1년 번호는 이게 뭐 9청이면 9청 시청에서 찍어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이제 티켓을 줬잖아요. 네. 근데 이 티켓이 맞아. 찢었잖아. 네. 근데 안 찢어. 관객이 들어오면 그냥 표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그래. 그 아무 데나 앉으세요를 관객들이 속으면 안 돼. 저녁 타임이야 그게. 저녁 타임에 벌어져요. 9시 타임 거. 그 티켓이 그대로 매표시로 들어와. 다시. 이거를 일명 마와시라고 하는. 야, 곡장 표 돌리기. 다시 팔리는 거예요. 다음날. 체크하시는 분들이 짭짤했겠는데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눈 감아주는 거지. 다 알면서. 이거 눈 감아주는 거지. 저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배급사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체커분 고용하잖아요.
그럼 극장에서 야 용돈 좀 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좀 있었을 해. 거라는 거지. 그러면 또 여기서 삼중 스파이 내가 그 극장에서 몇 명이나 이렇게 빼돌렸는지 다 아니까 내가 좀 저녁값 줄게 얼마인지 또 얘기해. 이거 삼중 스파이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짓이라 모르지만 음.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극장에서 직접 마화시했던 건 잡아낼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면은 마판에 50장만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50장을 펴돌렸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돈만 받고 들여보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5,000원이야. 뭐 그 당시에 카드 누가 썼냐고 다 현금 썼는데 이거를 그래도 잡아서 한 10명만 마화시를 했다. 그래도 한 40명을 안 한 거잖아. 그때 그런 게 되게 많았죠.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그래도 가끔은 전화해서 젊은 사람이 많아요? 어른이 많아요? 그치.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이거는 다 우리가 또 그런 데이터를 또 뽑기도 했어요. 되게 아날로그틱하지만 그런 것도 했고 그 암행어사도 갔어요. 그렇겠지. 예, 예. 그분들은 내 얼굴을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슬그머니 극장 갈 때 티켓을 안 찍고 쓱 들어가 봐. 그러면 잡으면은 수고하십니다. 저 이런 사람들 하는 거. 안 잡으면은 이제 체크 본사한테 전화하죠. 그분 좀 바꿔달라고. 아 그것도 이렇게 이런 파견하는 용역회사가 있었어요. 입회사. 이 회사분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겠다. 왜냐면은 그분들이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딱 현장 가보면 그분들이 그 티가 나니까 있잖아요. 무슨 영화 산업의 정통한 분은 아닌데 딱 보면은 현장 전문가 있잖아요. 이거 걱정하지 마. 돼. 이거 어느 정도까지 돼. 그분들 얘기 들으면 또 맞아.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 그분도 그분이지만 옛날에 선전부라고 또 있었어요. 극장마다 포스터 붙이시는 분들. 이게 뭐 오토바이나 그 자전거에서 뒤에다 풀통하고 포스터 쫙 직접 붙이고. 그 요만한 포스터가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후로킹. 후로킹이라는 단어 썼는데 그 후로킹이면 이게 큰 포스터 사이즈가 아니라 전체 포스터가 이만해요. 딱 이만해서 그거 붙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흥행을 맞춰줬죠. 딱 붙이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 관심도를 보는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조금 전지 포스터를 어디에 딱 붙여놔. 그 다음에 그 포스터가 사라지면 경상도 사투리로 이 영화 됩니다. 맞아. 그때 포스터 많이 사라졌어. 그 포스터가 그대로 있으면 꽝입니다. 뭐 이런 분석력이 되게 좋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 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재밌을 텐데. 예, 하여튼 그때부터 한국만 매출이 아닌 관객 수로 영화의 흥행 척도를 따졌는데 관객 수가 아닌 매출로 따졌을 때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느 영화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조사를 해 오셨어요.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의 코비스라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데는 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로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유일하고 굉장히 좋은 그 데이터입니다. 여기가 그동안은 관객 수로 박스오피스를 정했다가 7월 1일부터 박스오피스 바꿔요. 매출로 합니다. 기존에는 관객 수도 나오고 매출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 나오는데 1, 2, 3위를 했던 것이 관객 수로 1, 2, 3위를 했는 거를 이제는 매출로 순위를 바꿔요. 매출로 갑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또 있냐면 기존에는 1위가 되면 관객들이 1위구나 하고 하기 때문에 티켓을 공짜 티켓 뿌리고 관객수 만들어요. 그렇겠구나. 그래가지고 티켓이 할인되는 문제점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막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게 매출로 가면은 그런 효과가 덜하니까 그렇지. 관객들로 하여금 할인권 뿌리는 것이 더 적어질 거다 라는 판단에 또 있었고 해서 이제 매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영화인들이 되게 요구를 했었고 영진이가 이제 앞으로 7월 1일부터 매출로 바꿉니다. 일 안 하는 영진이가 웬일로 그랬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고생하셨네. 피곤하게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이렇게 매출로 바뀌면 그동안의 박스오피스가 바뀌어요. 누가 1위로 올라오냐? 예, 역대 박스오피스 1위가 왕사남이 됩니다. 아무래도 영화 티켓 값이 올랐기 때문에 티켓 값이 올랐어도 할인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개단가 한 장당 평균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극장들이 너무 할인을 하니까 기존에 명랑이 있었는데 명랑 때도 할인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마판에 그 CJ가 관객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할인권까지 뿌렸잖아요, 명랑은. 그래서 어쨌든 왕사남이 1위로 오르고 그 다음에 극한 직업이 3위에서 2위로 올라갑니다. 더 웃긴 거 아바타 물의 길이 26위에서 3위로 올라갑니다.
아바타 불의 길이 이렇게 갑자기 순위가 급상승한다는 건 이건 혹시 특별관 위주로 네, 특별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관객수는 적지만 대부분 IMAX 아니면은 뭐 4DX 그리고 니까 실제 매출이 커서 큰 게 사실 박스오피스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명량이 1위에서 4위로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죄도시가 15위에서 5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서울의 봄이 12위에서 6위로, 아바타가 9위에서 7위로.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6위에서 8위로 내려가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오히려 떨어지네요. 그래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신과 함께해서 제아벌이 4위에서 9위로 내려가고 파묘가 10위 밖에 있었거든요. 예. 그 19위였는데 파묘가 10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팬들이 좀 아쉬워하는 건 영화 마케팅 요즘 왜 며칠 만에 100만 돌파, 뭐 500만 돌파하면 뭐 약속직 뭐 할게요. 뭐 이런 거는 이벤트는 좀 사라지겠네. 그것도 사라지지만 네. 뭐가 생기냐면 예전에는 뭐 30억으로 찍었던 뭐 100억으로 찍었던 모든 게 다 관객수로 하다 보니까 저예산 영화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저예산 영화들은 사실 천만이 필요 없거든요. 나한테는 60만만 들으면 BEP인데 이게 매출로 가면은 30억짜리야. 근데 32억이 들었어. 그러면 이 영화는 돈을 벌었는데 이 영화 사이즈, 이 영화 가지고 왔던 잠재 관객들을 다 회복했어. 그럼 재밌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 장르 안에서. 이런 분석법이 생기는 거죠. 손익분기점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네. 네. 정확하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 관객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제작비 얼마입니다를 이제 오픈할 수가 있죠. 우리 이 영화 50억짜리예요. 그 50억짜리니까 50억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극장에서. 그리고 부가시장에서 나오는 게 순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순수익이 되면 난 또 영화를 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매출로 바뀌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더 우리가 좀 더 보고 이게 좋은 현상으로 가는 거로 간다면 이게 잘한 거고 아니면 다시 리턴해야 되는 상황도 될 수가 있죠. 왕사람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물론 뭐 여기는 이제 티켓값 자체가 오른 것도 있고 순수하게 매출로 따지니까 관객 수가 아닌 매출로 따지니까 명량이 4위로 훅 떨어지고 왕사람이 1위로 올라가더라라는 소식. 그리고 원래 오늘 좀 메가박스 이야기도 좀 다룰까 했는데 뭐 메가박스는 보다 전문가 모시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그러시죠. 뭐 지금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메가박스를 다루기엔 너무 길고 메가박스는 그냥 특집으로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영화 관객 팬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활용하기도 했고 뭐 멤버십 혜택도 있고 그런데 일순간에 사라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도 있는데 사실 상황 자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그 정부 지원 할인 쿠폰 그거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언제 풀려요? 그게 이제 7월 중순에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프 개봉주에 풀리니까 6,000원 할인이니까 똑같습니다. 1차 때와 똑같이 2차 때 한 225만 장. 그러니까 서두르셔야 돼요. 아니 전 몰랐는데 그 접속해 보니까 쿠폰 2개 들어와 있어서 하나는 바로 보고 하나는 아꼈다 써야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유혹이 나한테 2장 준 게 아니라 다 2장 주고 먼저 쓰는 놈만 450만 장 끝나면은 제껴 난한 장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다 줘요. 그 다음에 다 준 다음에 당신들이 다 이게 쓸 수 있습니다고 이거를 빨리 써야 돼요. 딱 225만 장입니다. 빨리 쓰셔야 됩니다. 호프가 1,000만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225만 장이 호프에서 내가 보기에는 수요일날 개봉되잖아요. 수목이면 다 나가요. 그래서 혜택을 보시려면 이날 들어오면 호프 하나 예매하고 다른 영화도 하나 미리 예매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빨리 예매해라. 그래야 2장 다 쓸 수 있다. 아니면 호프로 2장을 예매해서 다른 분랑 같이 보시더라도 호프 예매가 딱 열리는 순간 일주일 전에 열리겠죠. 열려서 빨리 예매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끝납니다. 7월 중순에 2차.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 한 450만 장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25만 장.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호프들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재미난 얘기 해주셨는데 한번 토이스토리 오늘 예측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 틀리면은 이하영 나가. 이거 요새는 뭐 이하영 나가, 뭐 누구 나가 이게 아주 유행이네요. 그 한 분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네. 다음 주에 또 재미난 다음 주는 지금 예측하는 게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는 또 다음 주는 아마 메가박스 얘기 우리가 해야 메가박스 되지 않나요? 이야기 좀 한번 네. 해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가급적 매주 녹화로 일단은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 수로 박스오피스를 정했다가 7월 1일부터 박스오피스 바꿔요. 매출로 합니다. 이렇게 매출로 바뀌면 그동안의 박스오피스가 바뀌어요. 누가 1위로 올라오냐?